모르면 놓치는 통신지원금, 인터넷 끝판왕이 해결해드립니다. 최대 80만원의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지금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해드린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제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달아놓은 링크를 통해서 꼭 한번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자신을 향한 의심을 환호로 바꿔냈다. 이번 맨체스터 더비 승리의 주인공 중 하나, 키 작은 센터백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얘기를 오늘 꼭 하고 싶은데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맨체스터 더비에서 맨유가 2대0 놀라운 승리를 가져왔죠.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더비에서 이겨서 좋다, 이게 아니라 상황적으로 봤을 때 맨유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잖아요. 아모림이 경질되고 플래처 체제 잠깐 거친 후에 마이클 캐릭 임시 감독의 첫 경기였는데 심지어 상대가 맨체스터 시티였습니다. 그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캐릭의 맨유가 2대0 승리, 그것도 고만고만한 경기력이 아니라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저를 비롯해서 맨유 팬분들이 그렇게 좀 많이 기다리던 시원시원한 경기력으로 승리를 가져왔다. 그래서 우리가 환호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날 경기에서 빛났던 선수들은 참 많았습니다. 아니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11명 전부가 모두 빛났어요. 아모림 체제에서 3선으로 뛰었던, 그리고 이번에 2선으로 돌아온 이날 경기의 MOM 브루노 페란데스, 역습으로 시원하게 나가서 득점을 기록한 은베모, 왼쪽에서 안으로 좁히면서 또 득점을 기록한 도루구,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이 뛰어줬던 카세미루, 아모림 체제에서 이제 선발 기회를 많이 못 받다가 드디어 이전에 반짝이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마이누까지, 제가 하나하나 언급은 못하지만 그냥 전부가, 팀 전체 11명 모두가 미친 개처럼 뛰었습니다. 선수들 얼굴에 하나하나 도끼가 가득했고요. 어떻게든 이기겠다는 의지가 충만해 보였어요. 이렇게 정말 많은 맨유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이렇게 따로 영상을 만들면서 꼭 언급을 하고 싶은 선수가 바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입니다. 이날 경기 리산드로가 보여준 수비력은 너무나 굳건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지표만 봐도 인터셉트 1회, 걷어내기, 클리어링 8회, 블록 1회, 리커버리 2회, 물론 이제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지상경합 승률 100%, 공중경합 승률 100%, 정말 굳건하게 맨유의 최후방을 지켜냈습니다. 이날 맨유의 포메이션을 4-2-3-1로 시작을 해서 맨시티가 후방에서 볼 소유를 하고 빌드업을 할 때 우리 중앙 쪽으로 볼이 못 오게 막는, 그러면서 맨시티의 전진 방향을 측면 쪽으로 강제하는 4-2-4 형태의 압박 체계를 가져왔었죠. 그래서 맨시티 후방 빌드업이 중앙 쪽으로 이제 1차로 못 들어가니까 측면 쪽으로 강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아케나, 리쿠루스가 볼을 잡고 측면에서 올라올 때,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세메뉴나 왼쪽에 있는 도쿠나, 이런 윙포드들한테 최종적으로 볼이 전달될 때는 맨유가 수비 포메이션을 또 여기서 바꿨죠. 후방의 백포는 가운데로 조금 모여들면서 최후방을 지키고 양쪽 윙들이 모두 내려오면서 백식스, 그리고 최전방에는 원톱 스트라이커가 아무도 남지 않으면서 그 앞을 굳건하게 지키는 6-4-0 형태의 수비 포메이션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메뉴나 도쿠나 이런 선수들이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경우 양쪽에 있는 선수들이 모두 모여들어서 확실하게 협력 수비 구도를 거는 2대1 구도, 3대1 구도의 협력 수비라는 이런 측면 봉쇄 전략을 캐릭이 준비를 해왔죠. 하지만 이런 적극적인 측면 봉쇄를 하다 보니까 우리 팀의 하프 스페이스가 열리는 장면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하프 스페이스를 특히 왼쪽에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정말 적극적으로 커버해줬습니다. 상대가 이쪽 지역에 볼을 넣거나 아니면 볼을 뺀 다음에 여기로 침투에 들어가거나 이럴 때 항상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있었어요. 이런 하프 스페이스 차단 외에도 그냥 볼이 있는 곳에 어느 방향이든 시티가 이제 볼을 투입한다고 하면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그 특성, 키는 작고 체구는 작을지언정 자신의 예측력이랑 활동량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수비, 이 플레이로 맨유의 골문을 지켰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 시티가 오른쪽 하프스페이스 인근에서 볼을 전개하고 있는데 맨유가 백식스 수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침투를 가져가고 있는 세메뉴 앞으로 하프스페이스가 이렇게 열립니다. 이 하프스페이스를 향해서 결국 볼이 들어오게 되죠. 자칫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끝까지 따라붙고 있는 선수가 이 선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였습니다. 세메뉴의 움직임을 읽고 있었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그대로 세메뉴 쪽으로 들어온 볼을 커트, 깔끔하게 하프스페이스를 방어해내는데 성공하죠. 이 하프스페이스가 한번 뚫렸을 때 팀 전체의 수비 라인, 그게 백포든 백파이브든 백식스든 이게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하면은 리산드로의 이 수비 집중력이 맨시티의 공격 기회, 그것도 치명적일 수도 있는 공격 기회를 확실하게 차단했다, 이걸 알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리산드로의 이런 하프스페이스 방어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 장면도 보실게요. 맨시티의 공격 상황인데 볼을 잡고 있던 로드리가 맨유의 두 줄 수비 라인의 사이, 이 포켓 공간에 위치한 동료를 확인하고 전진 패스를 넣어줍니다. 이 패스 자체는 깔끔하게 들어갔는데 다행히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던 맨유 수비가 바로 이제 볼을 붙은 자원에게 붙으면서 곧바로 협력 수비로 이 볼을 탈취해내는 데 성공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그 볼을 뺏은 뒤에 달로가 역습을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좀 급했는지 옆에 있는 마이누에게 횡패스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패스가 정확하지 않아서 마이누를 지나 그 옆에 있던 세메뉴한테까지 흐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날 맨유가 컨셉 자체가 역습과 속공이었기 때문에 볼을 뺏은 뒤에 다른 선수들이 전부 다 위쪽으로 뛰어가기 위해서 무게중심을 위에 놓고 있었거든요.
역습을 하려다가 상대한테 또다시 찬스를 내주는, 어떻게 보면은 제일 위험한 장면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게 달로로부터 흐른 볼을 세메뉴가 잡고 그걸 확인한 혼란이 곧바로 상대 페널티 박스 하프스페이스 인근을 향해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세메뉴도 그걸 보고 깔끔하게 볼을 찔러줘요. 그런데 역시나 이 돌발 상황에서도 끝까지 수비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던 선수가 있었죠. 바로 이 선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였습니다. 리산드로는 이 상황에서도 끝까지 혼란을 보고 혼란이 뛰어가는 방향을 향해서 같이 뛰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혼란이 패스를 받아서 슈팅을 하는 시점에 그 슈팅의 앞을 막고 깔끔하게 블락을 해냈죠. 동료의 실수 때문에 나온 장면이긴 했지만 리산드로가 또 이 하프스페이스를 방어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장면들이 경기 내내 몇 번인가 반복됐어요. 저는 이게 맨유라는 팀은 물론이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개인한테도 정말 의미 있는 수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날 경기 직전까지 가장 많은 의심을 받았던 선수가 리산드로였기 때문이에요. 폴 스콜스랑 니키 버트가 본인들이 하는 그 팟캐스트에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에 대한 수비 불안감, 우리가 이 센터백 가지고 혼란을 막을 수 있겠냐, 불가능할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매우 직접적으로 언급했었습니다. 스콜스랑 니키 버트라고 하면은 역시나 우리한테는 익숙한 선수들이죠. 둘 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스 출신들이고요. 그리고 두 선수 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구단에서 오래 뛰었던 선수들입니다. 구단에서 떠난 이후에는 우리가 또 다른 매체들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인물들이고요. 특히나 니키 버트 같은 경우에는 선수 생활 이후에도 맨유랑 좀 깊은 연관이 있는 인물이에요. 커리어 이력을 보면 아시겠지만 2012년부터 2021년 거의 10년 동안 맨유 팀 내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었고요. 리저브 팀 코치, 라이언 긱스 감독 대행 당시에 수석 코치, U23 임시 감독, 유소년 총괄 팀장, 개발 책임자, 이런 식으로 맨유에 많이 관련되었던 인물인데, 스콜스랑 이 버트가 리산드로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길래 지금 좀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지 그 해당 팟캐스트 내용, 그 원문을 그대로 긁어와 봤습니다. 그걸 보시고 여러분께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버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상 선수들이 복귀한다면, 그러니까 맥과이어나 더리우트 같은 선수들 말이야, 그들이 돌아오면 우리에게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야. 헤브는 그 어린 나이에 말도 안 되게 잘해줬어. 그래도 그런 어린 선수들이 혼란이랑 맞붙는 그림은 정말 보고 싶지 않아. 혼란이 굉장히 위협적이니까 아무리 지금 우리 팀에 재능 있는 센터백들, 어린 선수들, 특히나 헤븐 같은 선수가 있다고 한들 걔네들한테 혼란을 막으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지 않을까? 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데? 라고 먼저 얘기를 꺼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스콜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숨을 푹 쉬면서 마르티네스 대 혼란이라, 혼란을 막으려면 무조건 더리우트랑 맥과이어가 돌아와야 해. 마치 앞날이 그려진다는 듯 한숨을 푹 쉬면서 리산드로 얘기를 꺼내죠. 이 말을 듣고 버트가 혼란은 마르티네스를 번쩍 든 채로 뛰어다닐 거야. 마치 학교에서 아빠들이 아이들을 다루는 것처럼 말이야. 사실 그 앞쪽의 얘기들은 상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헤븐이 혼란이랑 맞붙는 그림은 사실상 많이 무리다, 그런 그림 보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리산드로가 나와야 되는데, 리산드로가 혼란을 막을 수 있을까? 더리우트랑 맥과이어가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그렇다 치고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논란이 됐던 내용이 이거죠. 이들이 그런 얘기하는 어투나 표정 같은 것들, 말하는 내용들이 단순한 이제 건전한 비판이나 피드백이 아니라 조롱으로 갑니다. 혼란은 마르티네스를 들고 뛰어다닐 것 같아. 마치 학교에서 애들이 아빠한테 들려다니는 것처럼 말이야. 그러면서 낄낄 웃으면서 두 사람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스콜스가 얘기해요. 아마 골을 넣고 나서 걔까지 골대 안으로 집어 던져버릴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또 버트가 얘기하죠. 마치 꼬맹이 하나 옆구리에 끼고 길을 뛰어가는 꼴이겠지. 딱 그런 그림이 나올 거야. 그러면서 스콜스는 맞장구 치면서 웃고, 버트는 그게 재밌다고 생각해서 계속 조롱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왔는데,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얘기하는 것 자체는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그 결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들이 그렇게 조롱했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해리 맥과이어와 함께 혼란을 지배했습니다. 디 애슬레틱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꼬맹이라고 마음껏 비유해보라. 그러나 누구도 당신들이 얘기했던 혼란조차도 그 꼬맹이를 구석에 처박아두지 못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프스페이스에 들어온 혼란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블록하는 그림, 이런 장면도 있었고, 이날 경기 리산드로가 혼란을 어떤 식으로 막았는지 제일 잘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맨유가 전방에서 맨시티 진영을 향해 공격을 진행하다가 이 볼을 일단 뺏깁니다. 그리고 시티가 뺏은 볼을 골키퍼 돈나룸마한테 넘기고, 이 패스를 받은 돈나룸마는 그대로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최전방을 향해 롱패스를 발사하죠. 왜냐면은 그 최전방 앞쪽엔 상대 진영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 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나룸마가 찬 볼을 받기 위해서 혼란이 전속력으로 뛰어가고요. 이게 상당히 위협적일 수도 있는 장면이었던 게, 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유가 많은 선수들을 위에 놓으면서 무게중심이 완전히 위로 쏠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후방에는 선수가 많이 없었어요. 심지어 그 볼을 받은 게 혼란이었다면 폭발적인 스피드로 맨유의 후방을 완전히 공략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역습을 이 선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돈나룸마가 찬 이 볼이 혼란한테 도달하려고 하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끼어들어서 진짜 전력을 다해 점프, 볼이 혼란한테 아예 닿지 않도록 확실하게 차단해버리죠.
리산드로는 이런 식으로 혼란을 막았어요. 내 피지컬이 혼란이랑 뭐 부딪히면은 약한 거 안다. 그러니까 나는 예측, 한 발 빠른 판단, 이걸로 혼란이 볼을 못 잡게 만들겠다. 경기 이후에 리산드로는 뭐 자신을 향한 비판, 조롱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그는, 스콜스는 본인이 원한 대로 말할 수 있죠. 저는 이미 그에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할 말이 있으면 직접 찾아오라고요. 그게 제 집이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저는 그저 이 팀을 위해 뛸 뿐입니다. 정말 구단을 돕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말이라면 존중합니다. TV에 나와서 떠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막상 얼굴을 맞대고 앉으면 누구도 제 면전에 대고는 그런 소리를 못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뭐라 하든 진짜 신경 안 씁니다. 저는 오로지 제 플레이, 그리고 우리 팀의 경기력에만 집중할 뿐이에요. 제가 여기 있는 마지막 날까지 저는 이 클럽을 위해 모든 걸 바칠 겁니다. 이 일련의 상황이랑 과정을 보고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구단이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여러 클럽들에 비해서, 다른 클럽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외부의 목소리들이 많은 편이기는 해요. 문제는 그게 그 팀이 잘 되기를 원하는 팬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뭔가 그 팀에 있었던 인물들,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영광의 시대를 같이 쓴 레전드들, 그런 인물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뭐 큰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번 경우처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그 인물들이 어떤 얘기들을 하든 간에 워낙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임팩트나 영향력이 컸다 보니까 지금의 그 클럽이랑, 그리고 그 클럽 안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한테 굉장히 크게 전달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그런 경우들이 지금까지 계속 있어왔고 우리가 그걸 봤고요. 그런데 이번에 리산드로 마르틴스가 보여준 이 대응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모범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목소리, 이전 레전드들의 말들, 아 그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팀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면은 난 신경 안 쓴다. 나는 그저 내 플레이, 내가 하는 축구, 그리고 팀의 경기력에만 신경 쓰고 집중할 거다. 내가 팀을 떠나는 그날까지 난 이 팀의 모든 걸 바치고 헌신할 거다. 이게 저는 봤을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그런 혼란의 상황 속에서 너무 큰 모범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들을 다른 선수들이 많이 본받아 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라 하든 간에, 비판하고 조롱하든 간에 자기 축구에 집중하고 클럽을 사랑하는 거, 이걸 보고서 팬들이 어떻게 이 모습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보고 있던, 굳이 경기 전에 선수 하나를 꼭 지목해서 조롱하고 상대 선수랑 상대가 안 될 거라고 얘기하고 어린애처럼 집어 던져질 거라 얘기했던 그 누군가한테는 또 다른 울림으로 다가오겠죠. 어쨌든 이번 맨체스터 더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인데, 앞으로 캐릭 체제 하에서 이런 좋은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팀의 모범이 되고 기둥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